네, 안녕하세요. 꽃교경제 아나운서 오수연입니다. 오늘은 NH금융연구소 김재현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꽃교경제 벌써 두 번째 출연이신데요. 주변에서 반응이 어떻던가요? 네, 첫 방송 나가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잘 봤다, 재밌었다 그렇게 한 말씀씩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16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 한 명이 농협에 다니다가 그 방송을 보고 연락해서 한번 찾아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꽃교경제가 장안의 화제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도 한번 재밌게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인데요. 특히 카드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금융권에서 빅데이터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가장 빅데이터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카드 업계인데요. 카드사의 빅데이터 용어는 흔히 CLO, 카드 링크드 오퍼라고 불립니다. 카드 회사가 보유한 고객의 카드 이용 행태를 분석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별로 맞춤형 혜택을 부여하고 결제 시에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카드 상품이 출시가 된 게 있습니까? 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2014년 5일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드9 시리즈를 출시했는데요. 6월 달에 이미 500만 장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500만 매면은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런 셈이죠. 고객들의 카드 사용 패턴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해서 각기 다른 연령대의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내놓고 있는 셈입니다. 눈에 띄는 할인 혜택이 좀 보이는데요. 박사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선 신한카드가 빅데이터를 내세워서 선도적으로 마케팅을 한 게 주요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고객들의 카드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실제적인 니즈에 알맞는 그런 상품을 내놓은 게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신한카드 외 다른 카드사들은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까? 최근에 삼성카드도 빅데이터 연구 조직을 마케팅 부서와 통합하면서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BC카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업종, 지역 등을 분석해서 인천관광공사에 제공하고 공동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요. 왜 이렇게 국내 카드사들이 빅데이터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걸까요? 시장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고객들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상품을 내놓음으로써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협은 빅데이터 활용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나요? 당연히 농협카드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는 SK플래니까 협력해서 NH오른 실업카드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혜택이 좋아서 저도 실업카드 만들었는데요. 저처럼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박사님? 네, 농담이고요. 이 카드는 실업 바코드 기능이 탑재돼서 13개 멤버십 포인트를 한 장의 카드로 적립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 실적에 따라서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는데 이게 아주 압권입니다. 20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만 원, 40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2만 원. 이렇게 사용 금액 대비 지급하는 쿠폰 금액 비중이 최대 5%에 달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협카드는 이 카드를 시작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소비 패턴에 따라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CLO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트렌드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다른 카드사 대비 우위를 차지할 부분이나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농협카드는 이미 SK플래닛과 협력해서 11번가 카드를 내놓은 적이 있고 이번에는 SK플래닛의 실업액과 연계한 서비스를 내놓은 건데요. 이렇게 인터넷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모바일 쇼핑, 모바일 결제 등 젊은 세대의 소비 흐름을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 카드사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점유율도 높일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권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이 앞으로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선의 선택. 오늘은 박사님과 함께 젠틀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먼저 젠틀리피케이션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혹시 연터럴 파크, 막리단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들어본 적은 있는데요. 뭐 카페나 데이트하기 참 좋은 음식점 이런 것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이런 구도심이 번성해서 임대료가 오르고 결국은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홍대 신촌 상권의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밀려난 젊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낡은 상가 건물의 2, 3평 이런 짜투리 공간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던 곳인데 이런 곳이 뜨자 또다시 이제 기회를 잃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난 셈입니다. 네, 최근 서울시 분석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요, 이 자리에 이제 젊은 주민들이 떠나고 음식점들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상수동, 연남동 등에서는 20대 주민이 2006년에 비해서 30% 가까이 감소한 반면 음식업 개업 신고는 연남동의 경우 작년 기준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임차인과 집주인 간의 어떤 공존, 이해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람은 없고 음식점만 즐비하다면 뭐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슈로 대두되면서 지자체에서도 지역 상권 보호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위반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와 유흥업소의 입점을 제한하는 한편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동의하는 건물주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대도시의 다양성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색 있는 지역 상권과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소규모 자영업자와 젊은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공존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좋은 공간이라도 찾는 사람이 없다면 필요가 없겠죠. 네, 시선의 선택, 오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금융과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9월 15일 유로존이 8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7월과 동일한 0.2% 상승에 머물지가 관심입니다. 15일 영란은행이 통화정책위원회를 개최합니다. 0.25%인 기준금리를 유지 혹은 인하할지가 관심사인데요. 8월 4일 영란은행은 브렉시트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0.5%에서 0.25%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농협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꽃교경제 금융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꽃교경제 방송 시청 후 농협방송 카카오톡으로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면 신간 도서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난주 방송 이후에도 많은 분들께서 시청 소감 보내주셨습니다. 최윤정님께서는 맥덕 교수님의 강의 매번 잘 보고 있다며 재미도 있고 트렌드를 알려줘서 유익하다는 시청 소감 보내주셨고요. 이종우님께서는 퇴근할 때 매번 시청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좋은 정보 부탁한다는 소감 보내주셨습니다.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최윤정, 이종우님께는 신간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꼭이요.